여러분, 노년이 된 지금 아직도 자식들에게 모든 걸 다 퍼주고만 계신가요?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 이게 과연 정상적인 관계라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희생하며 살아온 세월 끝에 지금 당신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젊을 땐 자식 먹이고 공부시키느라 당신의 꿈은 늘 뒤로 밀려났고 몸이 아파도 참고 일어나 가정부터 먼저 챙겼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위로하셨죠. 그래, 내가 좀 힘들어도 애들만 잘 되면 됐지. 그렇게 수십 년을 희생하며 살았는데 돌아보니 지금 당신 곁에는 도와달라고 할 때만 찾는 자식, 기념일조차 의무적으로 챙기는 척하는 자식, 그리고 연락이 와도 반갑지 않은 이상한 현실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억울하지 않으신가요? 그렇게 젊음을 바쳐서 자식들을 키우고 뒷바라지를 했지만 남은 것은 없고 다 성장한 아이들은 또 다른 걸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키워줬으면 부모를 정말 잘 챙겨드려야 하지만 자기들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신경을 잘 쓰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고요. 일반 인간관계면 벌써 손절을 하셨겠지만 가족이라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현실이죠.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해왔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너무 참고, 너무 내어주고, 너무 희생해와서. 자식들은 그것이 당연한 줄 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 마음 속에는 말하지 못한 서러움과 외로움이 이미 너무 오래 쌓여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그 억눌렸던 감정을 드디어 꺼내어 놓고 당신 스스로의 인생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자식에게 연락이 올 때 반가운 마음보다 먼저 드는 감정, 그거 불안감 아닙니까? 이번엔 또 뭘 부탁하려고 전화했지? 돈, 아이 봐달라고, 집 문제, 이런 생각 먼저 들 때 스스로도 참 서글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당신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부모들이 같은 마음으로 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한 70대 어머니도 늘 이런 전화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평소엔 연락이 없습니다. 아프다 말할 곳도 없고 혼자 밥을 먹어도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식들은 필요할 때만 연락이 옵니다. 엄마, 이번 달에 생활비 좀 부족한데. 아빠, 잠깐 손주 좀 봐줘. 집 문제로 돈이 좀 필요해. 부모는 듣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번엔 내가 또 뭘 내줘야 하나? 내가 안 도와주면 얘네가 무너지는 건 아닐까? 여러분은 늘 이런 죄책감과 책임감 사이에서 혼자 끙끙 앓아왔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처음엔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부탁의 톤이 바뀝니다. 엄마, 이거 좀 해줘. 아빠, 나 바쁘니까 좀 부탁할게. 마치 부모는 부르면 와야 하는 사람, 말하면 들어줘야 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도와준 뒤에도 고맙다는 말조차 제대로 듣지 못하고 오히려 이걸 왜 이렇게 했어?
엄마는 왜 이런 걸 몰라? 하는 식의 말까지 듣습니다. 해주는 게 당연한 거고, 조금이라도 자기 생각과 안 맞으면 바로 지적질을 합니다. 사회생활할 때는 함부로 못하는 말들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편하니까 감정 표현을 너무나 쉽게 드러냅니다. 여러분, 부모가 원한 건 거창한 효도가 아닙니다. 그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엄마, 잘 지내요? 하는 따뜻한 관심 하나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식은 부모에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존재로만 생각하고 부모는 그 관계가 마음에 걸려 거절도 못하고 몸이 아파도 참고 마음이 아파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자식의 전화가 반갑지 않은 이상한 현실. 그 현실이 지금 당신의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 아닙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해온 겁니다. 너무 주고, 너무 참고, 너무 오래 희생해왔기에 자식들은 그 사랑이 당연한 것이라고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잘못된 관계의 시작점을 정확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탁이라는 게 처음엔 참 사소하게 시작됩니다. 엄마, 이번 달에 조금만 도와줘. 아빠, 하루만 손주 좀 봐줘. 부모는 당연히 한 번쯤이야 하고 들어줍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고, 그게 사랑이라고 믿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부탁은 한 번 들어주면 그 다음부터는 더 쉽게 들어온다는 것. 제가 아는 60대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30만 원만 보태달라고 했습니다. 그래, 뭐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몇 달 뒤, 금액이 50만 원, 8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전세 보증금이 모자라. 이번엔 1,000만 원만 도와줘. 여러분, 그 말 듣는 순간 가슴이 얼마나 철렁 내려앉았을까요? 도와줄 돈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안 도와주면 부모 마음은 스스로를 이렇게 탓합니다. 내가 이걸 못해주면 우리 애가 얼마나 힘들까. 부모가 이럴 때 안 도와주면 누가 돕겠어. 그리고 결국 자기 통장, 적금, 노후 자금까지 깼어. 자식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집니다. 자식은 이걸 희생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습관으로 받아들입니다. 엄마는 하면 해주는 사람, 아빠는 말하면 해결해주는 사람. 기준이 이렇게 잡혀버립니다. 그 다음 부탁은 더 이상 부탁이 아닙니다. 그냥 요구가 됩니다. 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손주 돌봄도 똑같습니다. 엄마, 오늘만 봐줘. 이틀만. 이번 주도 괜찮지? 엄마가 낮에는 좀 맡아줘. 이렇게 점점 늘어나다 보면 어느 순간 부모의 하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육아와 집안일까지 떠안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몸이 아파도 말 못하고 허리가 끊어져도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힘들다고 말하는 순간 자식이 부담 느끼지 않을까, 원망하지 않을까, 혹시 멀어지지는 않을까.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참고
또 참고, 계속 참고 살아온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조용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언제쯤 내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나는 언제쯤 내 하루를 온전히 가져볼 수 있을까요? 자식들 다 키우고 결혼시키면 이제 노후에 내 인생을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가슴을 치는지 아십니까? 부탁이 쌓여서 부탁의 기준이 올라가고 결국 부모의 노후가 마음이 하루가 전부 잠식되어 버린 현실. 그게 지금 한국의 많은 부모들이 겪고 있는 진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끝없이 올라가는 부탁의 악순환을 여기서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내용 중반쯤에 해결해드릴 해결법을 알려드리니 절대 나가지 마시고 계속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까지 힘든가? 나는 정말 자식을 잘못 키운 건가?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좋은 부모로 살아온 게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쉬운 부모로 살아온 것입니다. 만만한 게 가족이라는 말이죠. 이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것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쉬운 부모란 어떤 부모일까요? 쉬운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식을 걱정해서 모든 것을 대신해 줍니다. 부탁을 들어주고 거절을 못하고 자식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떠안고 내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도와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식은 절대로 이걸 희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처음엔 고마워하지만 곧 당연해지고 그 당연함은 무례함이 되고 무례함은 결국 부모를 편하게 이용하는 습관이 됩니다. 사회생활할 때 이런 사람들은 절대 피해야 할 유형입니다. 그런 그 짓을 가족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좋은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현실적으로 표현할 줄 아는 부모입니다. 도와줄 것과 도와주지 않을 것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자식의 문제를 대신 해결하지 않고 자식이 자기 삶을 스스로 꾸려가도록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봅니다. 자식에게 요구할 것을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자식이 맞벌이로 아이들을 좀 봐달라고 합니다. 물론 귀여운 손주들이지만 그냥 와서 노는 것과 봐주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부탁하면 돈을 받고 부탁을 합니다. 그 돈을 아끼기 위해 부모에게 맡기는 겁니다. 절대 물러서지 마시고 봐줄 테니까 수고비 달라고 하세요. 당당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처음엔 이렇게 반응을 할 겁니다. 가족끼리 무슨 돈이냐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본인의 생활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본인의 시간을 빼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공짜로 해달라니요. 당연하게 수고비를 요구하세요. 아니면 시간이 없으니 사람 구해서 하든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지금부터는 본인 이외에는 전부 남입니다. 이렇게 반응하면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함부로 해달라고 당연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탁을 하더라도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할 겁니다.
이번 일로 사사건건 해달라고 하는 자식과의 대화에서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시간을 내야 하는 일이면 해줄 수 없으면 못 해준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아니면 수고비 내라고 하세요. 직장인이고 맞벌이인데 아이를 돌보는 것도 노동인데 이걸 가족이라고 공짜로 덕을 보려고 하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좋은 부모는 자기 인생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건강, 내 시간, 내 노후, 내 평온함. 이것을 지키는 부모가 오히려 자식이 보기에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모입니다. 그런데 쉬운 부모는 자기 삶을 다 내줍니다. 부모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왜 나에게 이렇게 대할까라고만 생각합니다. 신세 한탄만 하는 겁니다. 부탁을 다 들어주는 부모는 절대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지만 그 자식의 인생과 감정과 책임까지 부모가 대신 떠안아서는 안 됩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큰 상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도와주지 못해서가 아니라 도와주고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듣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도 분명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얘는 고마워하지도 않을까? 제가 알고 있는 60대 후반 어머니도 평생을 오직 딸 하나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유산을 하고 마음이 약해진 딸을 위해 반찬부터 집안일, 생활비, 병원 동행까지 가슴이 찢어지도록 챙겼습니다. 딸이 힘들다 하면 본인 일정 다 취소하고 달려가고, 딸이 우울하다 하면 새벽까지 전화 붙잡고 이야기 들어주고, 혹시나 더 상처받을까 말 한마디도 조심하며 거의 두 번째 인생을 딸에게 바치며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요즘 손발이 너무 차다고 말하길래 어머니는 정말 걱정되는 마음으로 가볍게 조언 하나 했습니다. 얘야, 엄마가 들어보니 한약 한번 먹어보면 좋다 하던데. 정말 그냥 이 정도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아무 악의도 없는 정말 순수한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폭발했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내 일에 끼어들어? 왜 자꾸 참견해? 내가 엄마 위해 애를 낳아야 돼. 그냥 좀 가만히 있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조용히 앉아 한참 동안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나는 그저 내 딸이 조금이라도 덜 힘들었으면 했어. 진심으로 말한 건데,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부모의 정성은 자식에게 간섭으로 들리고, 부모의 희생은 자식에게 당연함이 되고, 부모의 도움은 자식에게 부담이라고 느껴집니다. 즉, 부모는 자식의 마음을 헤아리느라 평생 조심조심 살아왔지만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기는 말들이 이렇습니다. 엄마는 왜 그래? 아빠는 참견하지 마. 그냥 내가 사는 대로 살게 냅둬.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부모 마음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말하지 않아도 아시죠?
가끔은 이런 생각까지 들었을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게 정말 아무 의미가 없었나? 그리고 그 질문은 부모의 마음을 가장 깊숙하게 찌르는 칼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절대로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부모가 너무 오래, 너무 많이, 너무 깊게 자식을 챙겨준 겁니다. 그래서 자식은 고마움을 느끼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부모는 당연히 나를 위해 이 정도는 해주는 사람, 이라는 잘못된 기준을 갖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관계의 방식을 고쳐야 합니다. 부모도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방향으로, 자식도 스스로 서는 방향으로 그 첫 걸음을 바로 다음 파트에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한 번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왜 자식은 세상 누구에게보다 부모에게만 유독 요구가 많고 부탁을 쉽게 하고 심지어 무례해지기까지 할까? 이 질문의 답을 모르면 부모는 평생 억울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정의 매듭을 반드시 풀어드립니다. 첫째, 부모는 자식에게 가장 안전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직장 상사에게는 말 조심합니다. 친구에게는 태도 조심합니다. 배우자에게도 눈치를 봅니다. 그런데 부모에게는 그 모든 장벽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내가 뭘 해도 떠나지 않는다. 좀 무리한 부탁을 해도 받아줄 것이다. 말을 세게 해도 결국은 이해해준다. 여러분은 자식에게 가장 만만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게 기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이러니하죠. 부모의 사랑이 깊을수록 자식은 더 쉽게 상처를 주고 부모는 더 크게 다치게 됩니다. 둘째, 부모가 한 번 도와준 것이 자식에게는 기준이 됩니다. 부탁은 처음엔 어려워도 한 번 통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식 머릿속의 기준선이 바뀝니다.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하루 부탁, 이틀, 일주일 돌봄 전담. 잠깐만 도와줘. 이건 엄마가 해줘야 돼. 이렇게 자식은 부탁할 수 있는 범위를 부모의 행동을 보고 스스로 넓혀갑니다. 부모는 그걸 희생으로 생각하지만 자식은 그걸 습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식 입장에서는 엄마는 원래 해주는 사람, 아빠는 원래 도와주는 사람, 이렇게 인식이 굳는 것입니다. 셋째, 부모는 속마음을 숨기고 자식은 그걸 모릅니다. 부모는 힘들어도 말하지 않습니다. 아파도 말 안 하고 돈이 부족해도 티를 안 냅니다. 하지만 이 침묵이 자식에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부모님은 괜찮다.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도와달라고 하면 해주실 거다. 자식이 못된 게 아닙니다. 부모의 침묵이 자식에게 잘못된 신호로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참고 참고 또 참다가 마음이 다 부서진 뒤에야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까지 힘든데 자식은 그걸 전혀 모를까? 그 답은 바로 이것 하나입니다. 부모가 너무 완벽한 척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잘해왔고, 너무 버텨왔고, 너무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왔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의 고통을
알 기회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문제의 뿌리를 정확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파트에서 부모가 반드시 가져야 할 대응 방법 5가지를 알려드려 이 잘못된 관계를 바로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과거를 되돌아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다시는 상처받지 않고 자식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드립니다. 오늘 이 5가지만 마음에 새기면 지금까지의 상처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습니다. 거절은 미움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지키는 장치입니다. 부모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거절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미워하거나 멀어질까봐 두려워서죠. 하지만 여러분, 부탁을 매번 들어주면 자식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는 하면 해주는 사람이다. 부탁은 해도 되는 거다. 여러분이 사용해도 되는 단어하지만 품격 있는 문장을 알려드릴게요. 얘야, 이 일은 내가 해결해야 한다. 나는 도와줄 상황이 아니다. 부모가 다 해주면 너한테 도움이 안 된다. 이 문장은 부모의 사랑을 잃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의 인생을 지키는 말, 그리고 동시에 자식을 성장시키는 말입니다. 부모가 거절해야 비로소 자식이 어른이 됩니다. 도와주더라도 선을 설정하라. 무한정 도와주는 순간 관계는 무너집니다. 부탁은 한 번 들어주면 그 다음부터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도와줄 범위를 먼저 정해두어야 합니다. 금전적 지원은 1회 또는 일정 한도 내, 손주 돌봄은 주 12회까지만, 집안일 반복적인 보살핌은 역할 분명히 하기, 자신 생활을 포기하면서까지 도와주지 않기. 나는 여기까지 도와줄 수 있다. 이 이상은 내 삶을 해치는 일이다. 이 기준을 갖는 순간 부모의 마음은 훨씬 편안해지고 자식도 부모의 경계를 존중하게 됩니다. 자식의 문제를 대신 해결하지 마라. 그건 사랑이 아니라 부담입니다. 많은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얘가 힘들까봐, 실패할까봐 부모가 나서야지. 하지만 여러분, 이건 자식을 위한 길이 아니라 자식을 평생 미성숙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자식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이야. 나는 뒤에서 응원할게. 이 한 문장이 부모를 짐처럼 여기던 자식을 오히려 자립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부모는 지켜봐 주는 존재이지 인생 문제를 대신 풀어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의 노후가 먼저다. 당신이 무너지면 자식도 무너진다. 부모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조금 힘들어도 돼. 하지만 여러분, 부모가 무너지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자식에게 갑니다. 그러니 이제는 당신의 건강, 돈, 시간, 감정을 당신을 위해 쓰십시오. 노후 자산 지키기, 건강 관리 우선, 본인의 취미, 일상, 인간관계 챙기기, 자식보다 자신을 먼저 돌보기. 이건 이기심이 아니라 자식을 위한 궁극적인 배려입니다. 부모가 단단해야 자식도 자유롭습니다. 사랑은 거리에서 나온다. 자식과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만 난다.
부모가 자식을 너무 깊게 끌어안으면 자식은 숨이 막히고 부모는 상처받습니다. 반대로 거리감을 적당히 유지하면 관계는 오히려 더 편안해지고 깊어집니다. 자식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기. 자식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지 않기. 연락이 오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않기. 자식보다 자신을 먼저 챙기기. 여러분, 사랑은 가까움에서 깨지고 적당한 거리에서 성숙합니다. 지금부터는 자식에게 매달리는 부모가 아니라 자식과 당당하게 나란히 서는 부모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평생을 자식만 바라보고 살아온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식이 힘들까봐, 상처받을까봐, 혹시나 멀어질까봐 평생을 조심조심 살아오셨죠. 하지만 이제 정작 당신의 마음은 누가 챙겨주고 있습니까? 자식에게는 말 못하고, 친구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참고 버텨온 세월.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속상했고,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여러분, 부모도 사람입니다. 부모도 지칩니다. 부모도 아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식에게 퍼주느라 당신의 인생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당신의 인생을 되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당신의 노후도, 당신의 평온함도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5가지 원칙은 부모가 자식을 밀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지키고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기준입니다. 남은 인생은 누구의 부탁이 아니라 당신의 기쁨과 평온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도 됩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셨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 이상 눈물이 아닌 평온과 행복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이 만족스러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